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네이미언 대 고에드. 자,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이제 네이미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이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뭐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팀 내 핵심 득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에드바드 생각, 그리고 윌름슨이 이제 결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전력에서의 타격이 더 큰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네이미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알메로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정규 시즌을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이 많이 좀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좀 네이미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경기도만 봤을 때 지금 이제 3경기 연속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지금 기록 중으로 지금 공격 흐름이 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6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원정에서 폴란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일단 무승 행진은 끊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고에드가 직전 경기 폴란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폴란드이 최약체인 그런 팀이라는 거를 좀 감안했을 때 후반 막판에 좀 득점을 하며 간신히 이제 1점차 승리를 거둔 거는 솔직히 뭐 고에드의 좀 경기력이 좋아서 약간 좀 거뒀다고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고에드가 최근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최약체 폴란드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좀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좀 똥줄승을 이제 했을 만큼 이제 많이 좀 고전하는 걸로 봤을 때 현재 약간 고에드 그런 좀 경기력은 많이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뭐 이제 에드바스덴 그리고 윌름슨과 같은 이제 고어헤드의 핵심 공격 자원들도 빠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고어헤드의 전력도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 좀 고어헤드의 그런 좀 저조한 경기력 및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의 솔직히 성적도 좀 고어헤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좀 네이메언이 홈에서 좀 공격을 주도하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이미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이미언 승 보는 경기. 네, 그 대신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고어헤드 좀 공격 자원에서의 좀 결장자 이슈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네이미언이 수비가 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네이미언과 고어헤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트레트 대 스파르타 경기. 자, 우선 이제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제 지금 주전 공인 좀 베르슈렌이 결장 중인 그런 스파르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알크마르 상대로 3대 0으로 지던 경기를 이제 3대 3 무승부를 만들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고, 그 경기 결과를 통해 7위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번 경기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위트레트가 알크마르 상대로 이제 졌으면은 8위로 좀 떨어져 스파르타가 이제 홈에서 좀 경기를 치렀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순위는 유지한 좀 위트레트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물론 뭐 이제 그 알크마르 전에서 뭐 위트레트가 잘했다기보다는 알크마르가 이제 좀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위트레트한테 유리하게 좀 작용이 됐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원 장악력도 좀 좋으면서 지금 공수 밸런스도 잘 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좀 최근 폼이 좋은 그런 스파르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쯤에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위트레트가 홈에서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위트레트가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긴 했지만 스파르타의 그런 수비에 번번이 막혔고 결국에는 이제 스파르타가 기회를 좀 잘 살리며 이제 좀 승리를 거뒀죠. 그만큼 좀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는 위트레트가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그 경기도 아닌 그런 좀 컨퍼런스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고 그리고 단판 경기다 보니까 양 팀 다 이전 경기보다는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대응 전술 또한 잘 좀 준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좀 맞대결보다 좀 더 약간 수비에 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좀 양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뭐 현 상황에서 스파르타가 지금 위트레트에 비해 이제 크게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이긴 거를 좀 고려하면은 현재 1.6대 그런 위트레트 승 배당은 배당 대비 크게 좀 메리트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1.6대 위트레트를 갈 바에는 아주 배당 대비 좀 스파르타 사이드를 좀 도전해 보거나, 하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쪽 볼게요. 무승부 본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프랜승, 네, 고배당 무승부 2.5 기준 언더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피오렌티나. 자, 세리에 경기죠. 자, 일단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전 경기 이제 사솔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잔류가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칼리아리 입장에서는 잔류가 확정이다 보니 좀 부담 없이 경기를 좀 치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가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칼리아리가 좀 전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 좀 칼리아리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8위로 이제 이번 경기 만약에 피오렌티나가 이기게 되면은 좀 최소 8위는 이제 확보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칼리아리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더 좀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좀 피오렌티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경기는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피오렌티나가 좀 더 점유율이 높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가 여전히 좀 수비 뒷공간이 지금 잘 뚫리다 보니 좀 이제 침투에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침투 플레이가 어느 정도 좋은 좀 피오렌티나 상대로는 좀 다소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피오렌티나가 이제 칼리아리 상대로 좀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를 좀 기록하며 많이 좀 우세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상성상 피오렌티나가 좀 강한 면모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여전히 좀 고려 사항이 있긴 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피오렌티나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좋지 못한 편이고, 그리고 근래 약간 원정 성적을 봤을 때 최악체인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이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좀 저조한 그런 원정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피오렌티나가 다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그런 좀 피오렌티나는 솔직히 그렇게 믿음이 좀 많이 안 간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폼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좀 이런 요소는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승패보다는 그래도 요거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약간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피오렌티나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지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와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 이거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피오렌티나 햄무알부 2.5 비중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